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동안에도 여야는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윤 대통령이 또 미국에서 환영 나온 아동의 볼에 입맞춤을 한 장면을 문제 삼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예, 이 장경태 의원이 이제 대통령의 행동이 이 미국에서 이 아동에 대한 법률 위반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지적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갔을 때 또 외국의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할 때 화동들한테 뽀뽀하는 장면을 여러 장 올리기도 했던데요. 예.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 외교부 장관 재임 시절에 유엔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엔에 참석한 모든 외교관들이 볼뽀뽀를 위해서 줄을 쓰다가 볼뽀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 집단적 성적 착취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야당이 대통령이나 또는 뭐 여당을 공격하는 건 좋지만 지금 공격할 만한 거리로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반격하기도 무가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어린이와 찍은 사진을 놓고도 빈곤 포르노다. 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속한 공세다. 자, 이런 비판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땐 장경태 최고위원이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적인 상식선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만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저속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빈곤 포르노는 공식 용어예요. 그다음에 조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고소고발하고 하는 대통령실도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고소고발한다? 저는 이것도 좀 상당히 저속한 접근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측면들은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소위 이제 국정 개입의 의혹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견제 차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4.19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예를 들면 가짜뉴스, 사기꾼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대응 차원에서 전개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동에 대한 성학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민 정서상 또는 국민 상식선에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국정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행보가 이제 국정 개입의 의혹을 보이고 있는 일단 건가요? 대통령실의 공식 홈페이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대한 행사 사진이 올라오는 것들 보게 되면 최근의 비중이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는 선출될 권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 행보들을 찍어서 위에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부에서 소위 권한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 넷플릭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근데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나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측면 자체가 저희 국민들에게 의혹 또 야당에게는 비판의 거리를 분명히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하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최순실 씨가 보고서에 개입했다는 것부터 시작된 거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걸 막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최순실 씨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자 예전에도 이제 뭐 그 영부인에 대한 일정이라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 왔고, 그리고 대통령 홈페이지에서 이제 홍보 사진에도 영부인의 사진 올라오는 것도 이제 종종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여야의 정치권을 보면은요. 서로 통합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대화라든지 그리고 뭐 정쟁을 국회의 장이라든지 정당의 장에선 할 수 있지만은 다시 비공개의 장에서는 또 화합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럴 만한 정치적 여유, 정신적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불호가 진영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불호의 어떤 그러한 호소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사람들 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 상당히 말초적이고 정파적인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실제로의 이제 그 행보를 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은 이것이 정치적 발언인가라는 곡해를 할 만한 빌미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은 뭐 개 식용과 관련한 또는 남북 관계와 관련한 본인은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또는 인권적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치적 발언이라 그러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넷플릭스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왜 보고했다라고 브리핑을 합니까? 뭐 알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말을 굳이 보고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대통령 부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외국 투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정 정도 역할 내지 기여를 한 거를 미담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었던 문제를 마치도 대통령의 부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 같다라는 공격의 빌미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도 좀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 대통령 부인의 이런 그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서 그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통령실 내부의 제2부속실과 같은 기구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영배 의원이 1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리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당으로서는 이런 꼼수 탈당한 당본인을 다시 복당을 시킴으로써 아주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전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시의 안건 조정이 무력화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예, 이 들으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이고 뭐 여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돈봉투 의혹으로 이제 굉장히 당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네. 굳이 지금 복당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어떤 결정 사항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업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악재였죠. 이미 이제 4월이 지나게 되면 1년이 지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민영배 의원이 복당할 수 있는 기준은 됩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4월 말이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축소의 부분들을 결정한 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만 검찰이 주장했던 수사권의 문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입법부의 재량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대신 절차적으로 소위 탈당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꼼수 탈당이든 기획 탈당이든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감내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민주당은 판단한 것 같고 비판을 감내하더라도 이 문제를 이번에 매듭짓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킬 수밖에 없다면 또 지금 시점이 가장 타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제 그만두게 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가 볼 때 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다 본인이 다 이걸 갖다가 뒤집어 쓰는 상태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민영배 의원이 자신의 어떤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당과의 충분한 얘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소위 기획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뭐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걸 좀 인정을 하고 국민에게 또 사과를 드리고 대신 그 순수한 의도는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가 축소하려고 했던 의도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인정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는 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방금 헌재를 언급해 주셔서 말인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다른 의견으로 냈던 것이 이 민원배 의원의 탈당이 국회의원의 심사권을 침해했다. 자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헌재가 이렇게 지적한 탈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당하는 부분이 헌재의 결정을 반하는 거냐. 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헌재 스스로 그 위상을 무너뜨렸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래놓고 그 법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지적을 했던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헌재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한마디 뭉치고 지금 그냥 복당을 시키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새 원내 지도부라든지 현재의 당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가는 원내 지도부가 마치던 논개처럼 끌어안고 간다. 이게 아마 정당의 전술로는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다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부동층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장 탈당 쇼다, 꼼수 탈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 탈당했잖아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난번에 1심 판결에 분명히 횡령했다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다 복당 수순을 밟게 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집권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별로 올라가질 않고 더더군다나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재산 신고도 허위 신고에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그래서 1심에서 8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80만 원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제 또 복당 지금 절차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당을 과연 그 민주당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 부끄러움이라든지 또는 진짜 유권자를 진짜 겸허하게 공복으로서 모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못하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영배, 김홍걸 그리고 윤미향 의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얼마 전에 탈당한 송영길 의원까지 이제는 다시 복당하는 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벌어지지 않은 문제까지 끌고 와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밟아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다 무죄가 나왔어요. 실제로 1심에서는요. 무슨 뭐 예를 들면 죄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다시 복당시키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대부분 다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미향 의원을 거의 출당시키듯이 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수사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진행을 해서 사법부가 만약에 무죄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복당할 수 있는 거죠. 전 이것까지 문제 제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박순자 전 의원 지금 이미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공천원금 받았다는 얘기로 그다음에 김연아 의원 1년 동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녹음 다 나왔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거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면서 상대당의 민주당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정당한 것처럼 정의스러운 것처럼 비판하는 거 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예. 하나는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도 저렇게 비판하시는데요. 정의당 원내대표 지금 제가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치권 모두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런 정치적인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겠다라고 어떤 나와도 안 될 판에 서로를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하는 게 제가 볼 때 좀 우습기도 해요. 예. 그 정치권이 고개를 숙이고 전부 반성해야 된다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자당이라 하더라도 비판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어땠느냐 이런 식으로 정치판이 계속해서 그 논쟁을 벌이다 보면은 실제로 반성하는 정치권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김연아, 박순자의 경우, 박순자 전 의원의 경우는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이고요. 예. 김연아 전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자세한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경찰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곧 그 결론이 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분명히 천몇백만 원의 횡령 혐의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영배 의원의 경우에도 자진 탈당을 하고 소신에 의해서 탈당을 했다 그러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복당을 시킨다? 누가 봐도 꼼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상대 당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정치는 진화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3당 가능성의 여지는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